네, 안녕하세요. 효림로봇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효림로봇이 이제 이렇게 고점 구간을 찍고 나서 조정의 움직임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주고 있는데 굉장히 윗꼬리 아랫꼬리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흔드는 게 굉장히 강력하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과연 이 시세가 끝나서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악재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시세가 끝났거나 아니면은 악재가 생겨서 그런 거다라면은 우선은 일단 우리가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밑에서 잡아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되지만 뭐 이런 게 전혀 아니다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구간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 거기에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물량을 좀 더 늘려나가야 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구간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얘네들이 과연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 이후에 밑에서 다시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거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주체들도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주체들의 움직임은 지금 현재 어떤 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가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이렇게 확인을 해봤지만 어딜 봐도 이런 악재는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로봇의 고향은 이제 장기적인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들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자, 물론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뭡니까? 결국 이 노란봉투법 거기에 뭐 4.5일제 관련해서 얘네들 이런 법령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인력을 로봇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아직 시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단기적으로 이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만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물론 각각 회사들이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터져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휴림로봇은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조정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는 도대체 왜 그러냐? 지금 봤을 때는 이거밖에 없죠. 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조정의 움직임, 하방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로봇 관련주들 워낙에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다 보니까 이런 압력을 받아서 조정이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은 다시금 상승하는 움직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이 지금 어떤 그림을 좀 그려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그게 좀 더 명확해지겠죠. 얘네들이 이 구간에서 뭐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준다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뭐 이렇게 돌려줄 때 매수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면 될 것이고 아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 한다면은 우리도 오히려 이런 매수 타점을 잡고 매수해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은 자, 우선 봤을 때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10월 1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 그리고 기관은 매도를 해주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외인이 매수하는 물량이 워낙 많았다. 그리고 기관이 빠져나가는 물량, 뭐 외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턱없이 적죠. 자, 그러면 이걸 기간을 좀 더 늘려서 보면 어떠냐? 자, 9월 그리고 8월 이렇게 봤을 때 뭐 8월보다 9월에 좀 더 매수세가 좀 더 강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전히 기관은 빠져나가는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외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외인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자. 우선 JP모건 같은 경우 이렇게 상승시키면서 들어와 줬죠. 그리고 이런 조정의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전히 매수세는 유지해주고 있다. 이때 들어왔던 물량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의 움직임 나오니까 얘네들도 비중 조절해주는 움직임인 거지 이제 시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고 뭐 이렇게 중간중간 매도하는 움직임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매수하는 움직임이 더 크다. 이때도
얘네들 비중 조절해주는 움직임이다. 그리고 지금 이 조정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죠.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얘네들은 이제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강하긴 했는데 그래도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 나간 물량이 적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다. 자, 골드만삭스 얘네도 마찬가지죠. 얘네도 매수해주고 그 다음에 뭐 매도를 해주긴 했지만 여전히 물량은 남아있다. 굉장히 적은 물량이지만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 자, 메릴린치 얘네도 조정의 움직임, 얘네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확실하게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외인들은 여전히 이 구간에서 뭐 매수를 조금 추가적으로 하든 그냥 비중 조절을 해주는 움직임 정도만 보이고 있지 완전히 빠져나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매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선이 뭐냐 살짝 보여드리면은, 자, 앞전에 이렇게 만들어놨던 매물대 선이 있죠. 매물대 상단 부분에 맞닥뜨리는 선이다. 그래서 이 매물대 상단을 지금 지켜주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반등하는 그림을 그려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 근처에서 우리가 외인들의 매수세를 확인하게 되면은 같이 매수를 해주는 그림을 좀 그려주면 되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이런 흐름을 가져왔던 거 누구라 그랬죠? 외인들이라 그랬죠. 외인들이 빠져나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상승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 같이 매도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곳에서 이제 매수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매수할 때, 제가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위에 있는 번호 010-8410-8354번으로 이 번호 이제 타점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 타점들 같이 공유 다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뭐 이 종목에 뭐 악재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호재가 발생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자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매수해야 되는 호재다, 이런 게 발생하면은 이런 것도 다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랑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저와 같이 매매에 참여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자 타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 자,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런 곳에서 자 이런 외인들의 움직임, 뭐 기관의 움직임 따라다니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오히려 밑에서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좀 더 길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 이런 신호 한번 보이시죠? 여기도 노란색 신호 보이시고 여기도 노란색 신호 보이시고 그리고 위에는 파란색 신호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 신호들에서 딱 매수한 다음에 자 파란색 신호 나오면은 분할 매도 한번 하고, 여기서 또 나왔다 하면 또 분할 매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신호 또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매수한 다음에 상승할 때 파란색 신호 나올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 비중 살짝씩 조절하면서 이제 끌고 올라가면은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자,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 조치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 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휴림로봇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휴림로봇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조정의 움직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러면은 그런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 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얘네들이 지금 앞전 매물대를 돌파하니까 다시 한번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정의 움직임 나와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 앞에 있는 매물대에서 이제 방향성을 좀 정한 다음에 다시 상승하면서 방향성을 위로 올려버리니까 그 위에 매물대로 올라가 버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목표가로 한번 잡아놓고 이 근처에서 다시금 상승할지 조정 나올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면은 우리가 충분히 먹을 구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어떤 그림이냐. 자, 얘네들 뭐 이렇게 12,000원 구간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의 움직임 받고 다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구간에 있을 때 제가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 이 4,000원 구간이라 그랬는데 지금 4,000원 구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 보여줬다 보니까 그 위에 매물대를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 6,000원 구간이었는데 6,000원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까지 한 번에 보여줬어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다 보니까 여기서 비중 조절, 뭐 수차례 실현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노릇인 거고, 거기에 지금 시장도 어느 정도 눌리는 증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거다. 근데 이거 이제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다시금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줄 것이다. 이 위로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8,000원 구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10,000원 구간이 있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노려야 될 곳은 이 8,000원 구간이다.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지 10,000원 구간을 가야 되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어느 정도 준 다음에 한 번에 돌파시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한 번에 10,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까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8,000원 구간을 한번 목표가로 잡아놓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다시 한번 또 이 상승할 수 있을지 조정 나올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8,000원으로 1차적인 목표가를 갱신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음,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